18번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 나는 TM, 즉 디렉터예요.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에 나는 기쁘게 됐어요. 초대해서 당신을 도서 기부 행사에 우리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된 책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독서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10대들을 위해서 기부함으로써 책들을 당신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독자들이 찾아내는 걸 기쁨을 독서에 어떤 책들도 좋은 상태에 있는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포함합니다. 소설, 시, 그리고 비소설 책들을 당신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을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에 우리의 운영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합류할 수 있다면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자, 내용 정리는 도서 기부 행사 초대에 관한 얘기고요. 초대를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센터장이 주민들을 도서 기부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기부된 중고 도서는 독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참여하려면 상태가 좋은 책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합니다. 19번 데니엘은 있었습니다. 그 길에 있었죠. 기차 역으로 가는 출장을 생각하고 그는 타고 있는 중이었는데 버스를 그것이 갑작스럽게 멈췄을 때 운전사가 알렸어요. "우리는 가졌습니다. 기계의 문제를." 하고 데니얼은 긴장하게 되었죠. 놓치는 것에 대해서 그의 기차를 주저하는 것 없이 그는 내렸어 버스를. 그리고 탔죠 택시를 정거장으로 가는. 여전히 그는 유지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간 안에 그가 마침내 도달했을 때 정거장을 그는 알아냈습니다. 기차가 연착되었다는 것을 10분쯤 일단 그가 앉을 때 그의 자리에 그는 내보냈다. 긴 호흡을 안도감에 자, 내용 정리. 출장길의 불안과 안도감에 대해서 얘기하죠. 상황은 데니얼이 출장 기차를 타러 가는 길에 버스가 갑자기 멈춰요. 그래서 불안했죠. 그래서 놓칠까 봐 걱정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역으로 갑니다. 안도감이 드는데 역에 도착해 봤더니 기차가 10분 지연된 것을 알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20번 기억하세요. 어떻게 당신이 배웠는지를 운전하는 것이나 요리하는 것을 당신은 연습한다. 누군가가 코치하는 동안에 당신을 그리고 상기시킨다. 당신이 생각나게 한다. 당신이 뭘 하도록 당신이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 자신을 그리고 결국 할 때까지 그것을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배운다. 가치를 많이 그러한 방식에서 그들은 연습한다. 다른 종류의 행동을 당신이 코치로서 도와주는 동안에 집중하는 것을 그들의 집중을 중요한 것에 그리고 세밀하게 다듬는 중요한 기술에 당신은 서포트한다. 그들을 당신의 칭찬을 가지고 격려를 가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조언을 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코치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들을 그녀는 발견할 거예요. 그녀의 코치를 딴 데서 그리고 안내를 받을 겁니다. 가치에 의해서 미디어에 그리고 그녀의 또래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 잡아채는 그녀의 관심을 그러니까 올라서 하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도와줘. 당신의 아이들이 배우는 걸 어떻게 좋은 사람일지 한 걸음 한 걸음. 자, 자녀의 가치관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비유죠.
운전이나 요리를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도 연습과 지도를 통해서 가치를 배웁니다. 역할은, 자, 부모는 코치 선생님처럼 중요한 행동에 주의를 모으게 하고 칭찬과 격려로 도와줍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부모가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는 미디어나 또래 친구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21번 고전적인 이상은 진실과 지식의 컨셉입니다. 시장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개인들로서 우리는 마주한다 경쟁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평가한다 그것들을 그들의 최고의 맞춤에 대해서 현실에 그리고 나서 시킨다. 최고의 가장 밝은 팩트들이 형성하는 걸 그 기본을 우리의 믿음에 그것은 과학자의 방식입니다. 이론에서 적어도. 하지만 연습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이따 시장의 정당화를 생각한 우리는 쇼핑을 한다 단어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그들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들을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종종 우리는 찾는 중이 아닙니다. 진술을 팩트로서 도와주는 우리가 찾아내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벌써 알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은 진술들입니다.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믿음들을 즉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언어는 좋을 거다. 이러한 기능을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잘 다룸으로써 언어를 더 큰 존중을 가지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더 많이 단순한 자기 방어보다 믿음을 뒷받침하는 말을 찾기. 자, 이상은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평가하고 현실에 맞는 사실을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현실은 실제로는 이미 가진 믿음을 정당화할 말을 찾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시사하는 점. 언어를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더 나은 사고를 위한 도구로 다뤄야 한다라고 합니다. 22번 가정해봐 당신이 쭉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솔루션에서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많은 세월을 생각하고 시켜라 우리가 또한 가정하도록 우리가 쭉 주는 중이었다는 것을 관심을 무엇이든지에 당신이 쭉 만나왔던 관련되는 문제에 그러한 경우에서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문제에 갑자기 튀어나올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유레카라는 순간은 엄청난 통찰력이 이끌 때 발견이나 발명으로 종종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된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서 높이기 위해서 그 자발적으로 이뤄내는 창의성을 그래서 사람은 줘야만 합니다. 관심을 그 일들에 잠재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 있는 결과들로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좁혀야만 한다는 것을 당신의 관심을 한 구체적인 주제로 반대로 폭은 경험의 열쇠입니다. 창의성에. 만약에 우리의 경험이 제한되어진다면 좁은 범위로 주제의 그러면 범위는 우리의 상상의 마찬가지로 좁아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해로운 거죠. 창의성에. 자,
창의성과 폭넓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상황은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하면 쉴 때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죠. 조건은 창의적인 순간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핵심은 관심을 한 분야로 좁히지 말고 폭넓은 경험을 쌓는 것이 창의성에 중요하다. 23번. 수치심은 있다. 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책감은 있다.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느낀다.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를 우리가 해온 또는 하는데 실패한 그러한 종류에 맞서서 사람의 우리가 원하는 되기를 그것은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하나이다. 도움이 되는 우리가 사과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쭉 해온 만들 때 수정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바꿀 때 행동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죄의식은 종종 동기 요인입니다. 죄의식은 강력합니다. 수치심만큼. 하지만 효과는 종종 긍정적입니다. 수치심이 종종 파괴적인 반면에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사과하는 걸, 만드는 걸, 수정을 또는 대체하는 걸, 부정적인 행동을 좀 더 긍정적인 것들로 죄의식은 종종 동기 요인입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실제에서 나의 조사 속에서 나는 발견했다. 수치심이 좀먹는다는 것을 그 일부를 믿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다는 것을 더 잘 수치심보다 건설적인 죄책감. 자, 구분이죠. 수치심은 나에 관한 거고 죄책감은 내 행동에 관한 거예요. 효과는 죄책감은 사과, 보상, 행동의 변화의 동기가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조를 했어요. 수치심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죄책감은 더 나은 행동을 이끌 수가 있다. 24번. 시켜라 우리가 주목하도록 일어나고 있는 것에 당신의 두뇌에서 스크롤을 할 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어, 빠른 도파민의 활동에 당신은 오픈한다. 당신의 소셜 미디어의 앱을. 그리고 즉각적으로 당신은 알아차린다.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당신의 도파민의 수준은 증가한다. 믿을 수 없이 빠르게. 그리고 즐거움은 경험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두뇌 속에서. 그 어려움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있다.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우주에서 그 법칙이 물리학의 설명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우리의 두뇌와 신체는 항상 찾는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불리게 되는 항상성이라고 단순히 의미하는 균형을 이것과 함께 마음속에서 도파민의 수준이 증가할 때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스크롤했을 때 소셜 미디어를 두뇌는 그러면 생각한다. 와우. 어떻게 나의 도파민의 수준이 그렇게 높니?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또는 균형을 도파민은 그러면 빠르게 떨어뜨려야 한다. 똑같은 양을 우리의 기준선 수준 밑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만든다. 당신이 심지어 더 안 좋은 것으로 느끼도록 당신이 스크롤하기 시작하기 전보다 소셜 미디어와 도파민 균형
자, 상승 균형 결과.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면 도파민이 막 빠르게 올라가서 즐거움을 느껴요. 자, 균형이죠? 뇌와 몸은 향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올라간 도파민은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결과 도파민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크롤 전보다 더 나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26번 조지 버드 그린넬 즉 한 명은 그 중요한 인물들 중에 초기 미국 자연보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49년에 성장한 에이파크 근처에서 그는 발전시켰다. 초기의 관심을 새들에 졸업한 뒤에 예일 대학으로부터 그는 합류했다. 그의 첫 번째 과학 탐사를 이끈 그의 경력으로 미국 자연보호에서 1870년 후반으로부터 그는 썼었다. 많은 기사들을 Forest and Stream에 요청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그린넬인 기여한다. 설립하는 것에 초기 자연보호 단체들을 그리고 포함한다. A Society를 그리고 도와준다. 설립을 글라시어 내셔널 파크의 1910년에 그의 글들과 그리고 공공 캠페인을 통해서 그는 가졌다 영향력을 만드는 것에 초기 야생동물 보호법을 심지어 그의 사망 이후에 38년 그는 그의 그 작업은 자연보호에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주의자들을. 초기 자연보호 운동가 조지 버드 그린웨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배경은 조지 버드는 49년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에이파크 근처에서 자라면서 새에 관심을 가졌죠. 활동은 예일대학 졸업한 다음에 과학 탐사에 참여했고 야생동물 보호에 글을 씁니다. 영향은 글라시어 내셔널 파크 설립을 기여하고 야생동물 보호법에도 영향을 주었죠. 29번 문학은 본질에서 증거입니다. 지속적인 힘에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그것은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연결시킨다. 우리를 생각과 감정과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으로부터 사람들의 세기와 문화들을 걸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들과 변화하는 환경의 미디어에 문학은 쭉 유지해 왔었다. 그 관련성과 중요성을 지 시대를 초월한 예술 형태로서 한 가지 이유는 문학의 지속적인 힘을 생각한 그 능력입니다. 캡처하고 전달하는 그 복잡성을 인간의 경험의 쓰여진 단어들을 통해서 작가들은 가진다. 독특한 능력을 탐구하는 깊이를 인간의 감정, 뉘앙스, 관계, 그리고 변화들과 승리들의 인간의 정신에 문학은 허락한다. 우리가 보는 걸 우리 스스로가 반영돼 있는 걸 페이지 속의 책에 공감하는 걸 캐릭터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부터 그리고 얻는 걸 더 깊은 이해를 인간의 조건의 문학의 지속적 가치, 자, 본질이죠. 문학은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력이 지닌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 문학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고 인간의 복잡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무엇이냐? 독자는 책 속에서 자신을 보고 또 공감을 하고 또 더 깊이 이해를 하게 한다. 30번 뷰파인드는 한 장의 카드입니다. 구멍을 가지고 있는 잘려지게 된 그것을 통해서 중간에 사용될 수 있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그림과 물체에 그것은 허락한다. 우리가 집중하는 걸 하나의 작은 부분 또는 지역에 방해받는 것 없이 전체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에 그것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도울 수 있는 어린이들이 집중하거나 조직하는 걸 그들의 관찰과 그림을 그것은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어린이들을 줌으로써 경계를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인 것에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발견한 그것이 어렵다는 걸 유지하는 것이 추적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그들이 주목하는지의 가져옴으로써 그들을 다시 똑같은 장소에 매번 그들이 주목하는 그리고 뒤돌아보는 당신이 만드는 중일 때 뷰파인더들을 사용을 위해서 아이들과 당신이 서포트하는 중인 가져라 그 고려 속에 크기를 카드에 당신은 필요로 한다 충분한 카드를 구멍 주변에 막기 위해서 나머지를 시각적인 정보에 어린이의 부분으로부터 시야에 그러나 그것은 너무 크거나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 관찰을 돕는 뷰파인더. 뷰파인더는 가운데 구멍이 난 카드고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물의 일부를 분리해서 보게 해요. 기능은 무엇이냐? 전체에 방해받지 않고 작은 영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정리하도록 도와주죠. 주의할 때는 시야의 나머지 정보를 가릴 만큼은 충분하지만 또 너무 크고 다루기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하지요. 31번 우리의 세상은 단지 상호 연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만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도 그것을 당신이 읽고 있는 중일 때 이것을 당신은 변하는 중이다. 당신은 노화하는 중이다. 매분 아주 미세한 양, 감사하게도. 하지만 신경망은 당신의 두뇌에서 또한 인식할 수 없게 변화하는 중이다. 당신이 인식할 때 각각의 단어를 결정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겉보기에 하는 중이 아닌 것 같을 때 그 어떤 것도 주목하는 것에 사건들은 발생하는 중이다. 직접적인 주변 바깥에서 바꾸는 당신의 인생을 미래에서 비록 당신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아직 헤라클리투스 즉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정확하게 지적한다. 어떤 사람도 걸어 들어간 적이 없다. 똑같은 강에 2번.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은 강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에 크레툴러스 즉 학생은 헤라큘레투스의 덧붙였다. 우리가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는 것을 당신이 걸어 들어갈 때 강에 당신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어떤 것도 정적이지 않다. 심지어 작은 변화들도 추가한다.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뇌 신경망도 단어를 인식할 때마다 변화합니다. 관점은 헤라클리투스는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결론,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강에 들어갈 땐 강을 변화시키는 존재고 그 어떤 것도 정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32번 당신은 항상 공부하나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지 마. 만약에 당신이 공부한다면
다른 장소에서 그것은 도와줍니다. 만들어내는 것을 다양성을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은 강화시킬 수 있다. 당신이 배우는 중인 것을 몇 대학교 학생들이 말해줬을 때 우리에게 그들이 했었다는 것을 학교의 일을 다른 장소들에서 다소 어떤 좋아하는 구석진 곳에서보다 그러한 습관은 반영했다. 조사를 학습에 수많은 실험들은 쭉 발견해 왔다. 만약에 학습자가 단지 공부한다면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그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다는 것을 한 곳에서 첫 번째 그러한 실험의 두 개의 다른 그룹들은 공부했습니다. 목록을 단어에 어떤 학생들은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방에 두 번 그들의 상대방이 보냈던 반면에 똑같은 양을 시간에 나눠지게 된 두 장소 사이에서 요청을 받을 때 회상하도록 많은 단어들을 목록에서 가능한 만큼 사람들은 쭉 돌아다녔던 했습니다. 훨씬 더 잘. 다양성은 만든다. 풍부한 연상을 심지어 이러한 연결들이 형성할 때 그 배경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중인 것 바깥에서 장소 변화와 학습 기억. 항상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지 말고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대요. 두 장소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같은 방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단어를 더 잘 회상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다양한 장소의 경험은 풍부한 연상을 만들고 의식하지 않는 배경에서도 기억을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